부지사께 묻겠습니다. 본인에 대해 도지사 친분에 의한 인사라는 비판이 많은데 개인적으로 도정에 대한 전문성이나 경험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두 달이지만 정무부지사로서의 역할 수행에 대한 성과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국회의원들과 당의 주요 당직을 두루 거쳐서 국회와 정부 또 언론 정당 등과 업무를 협의하고 조정하는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했던 그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서 정부 예산 적극 확보와 도정 현안 선제 대응으로 도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정무부지사의 가장 큰 역할이라 책무라 인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 창업가로서 경험은 우리도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을 빠르게 읽어내서 신산업을 발굴하고 또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여 경쟁력을 갖추어 나감에 있어서 보다 구체적 방향을 설정하게 하고, 나아가 기업과 청년에게 조금 더 실질적 도움이 되는 세부 정책을 계획하는 것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두 달간 제가 목표하였고 성과를 낸 부분은 중앙에서의 충북의 존재감을 키우고 영향력을 키워서 지분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청주국제공항 민간 활주로 신설과 오송 K바이오스퀘어 조성, 의료비 후불제, 그 밖에 충북이 진행하는 핵심 사업들의 필요성을 강하게 어필하고 또 정부 예산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행정부와 입법부 의사결정 관계자들과의 접촉면을 크게 늘렸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지사께서는 인구정책에 대한 기존의 틀에서 탈피해 소멸 고위험지역 개선을 위한 충북도의 정책을 말씀해 주시고, 이에 따른 정무부지사로서 필요한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밝혀주십시오. 정부에서도 상황의 심각함을 인지하고 있고요. 지난 2021년부터 전국 89개 지역을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해서 매년 1조 원 규모의 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총 6개 지역이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임신, 출산, 양육 환경 개선과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사업에 집중 투자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인구 감소 지역에 거주한 임산부에 대해서 교통비 그리고 태교 여행 패키지를 지원하고 있고요. 인구 감소 지역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들의 장기 근속을 위한 장려금 지원 등 안심하고 출산하고 또 안정적 일자리로 인해서 예측 가능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도정의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인구 감소 지역 청년들의 결혼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또 아이들에게는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데 집중 투자할 예정입니다. 또한 저출생 고령화 시대에 우리 도내 기업의 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지역 경제와 산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충북도는 지난해부터 K-유학생 제도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충북도는 우즈베키스탄을 포함해서 9개 국가를 대상으로 해외 유학 박람회를 추진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펼친 결과 2023년에서 2024년 1년 6개월 만에 총 2배 증가하는 기업을 토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충북 지역에 잘 안착해서 공부도 마치고 또 취업도 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으로 지원해서 위기를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지사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지사께서는 시군의 재정 상태에 따른 도비 지원 차등화 기준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사업별 도비 매칭의 기준이 있다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도비 매칭 비율에 대한 각 시군의 부정적 입장이나 요구 사항도 있다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별 도비 매칭의 기준 그리고 도비 지원 차등에 관한 시군의 요청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 규칙 제2조에 따르면 지방보조 사업별로 기준 보조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규칙에서 정한 사업별 보조율에 따라서 시군의 보조금 사업을 도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임의로 지원하고 있진 못합니다. 현재 우리 도는 특정 시군에 대해서 차증을 주지 않고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으나 위원장님께서 궁금하셨던 내용처럼 일부 시군에서 도비 보조 비율 상향을 요청한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 그리고 고금리 등의 악재로 인하여 도 세입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또 도가 부담해야 되는 부담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조 비율 상향은 사실상 조금 어렵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대책으로 먼저 도 역점 사업으로 도민 호응이 높은 사업들 몇 개를 시장 군수 협의를 통해서 내년부터 도비 보조율을 조금 높여서 시군 부담을 낮추고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부지사께서는 도내 균형 발전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고
도지사에게 어떠한 것들을 조언하고 지혜를 모아나갈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역별 격차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낙후된 지역의 자립 성장 지원을 위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육성하고 여러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2007년 전국 최초로 균형발전 전담 조직 그리고 특별 회계를 설치했었습니다. 지역균형 발전 지원 조례도 앞장서서 제정하는 등 사실상 타 지자체보다 선제적으로 저발전 시군의 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장 촉진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과 민간의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기반 시설 조성하고 있습니다. 도로, 철도, 교통 인프라 구축으로 의료, 문화시설 등 생활 인프라 향상과 또 지역 간 연계를 강화하고 관광, 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충북 도립대학교는 직업훈련 기관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현재. 그래서 남북권 인력 수요에 맞춤형 교육 훈련을 실시하게 될 것이고요. 이것이 공급됨으로써 인력 양성 분야의 균형 발전 초석이 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 간 불균형 해소는 아시다시피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정무부지사로서 두 의료원의 심각한 재정 적자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두 의료원과 간담회 등 협의와 소통의 노력을 하신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의료원의 운영 경상비 예산 지원과 지역 개발 기금의 부채 탕감, 의사 인건비 지원 등 의료원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 어떻게 접근하고 해결해 나가실 예정인지, 도지사께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떻게 건의해야 할 것인지, 건의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100% 동의합니다. 사실상 우리 도내 2개 의료원은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역할 수행 이후에 환자가 급감하며 경영이 악화된 것이 사실입니다. 도에서는 23년에 220억 규모의 지역개발 기금을 융자 지원했고요. 이에 대한 이자를 도비로 현재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외에도 의료인력 인건비를 각 1억에서 2억 규모로 지원하고 있고요. 향후에도 인건비 지원을 보다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이 자리에서 반드시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의료원 자체 혁신 방안 마련을 통해서 전문의를 확대하고 장비와 시설 보강을 하는 등 자구책 마련도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손실분에 대해서 국비 지원을 중앙정부에 지속 건의하겠습니다. 네, 아까 우리 정무부지사께서 답변 내용 중에 그 균형 발전에 대한 내용들은 사실상 충북도가 광역자치단체로서 일상적으로 이어지는 것들이지 우리가 좀 그 불균형에 대한 좀 특이한 사업들은 많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들이 좀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저발전 지역 투자 유치에 대해서는 그 MOU 체결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이 지속적으로 좀 관리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9개 지역하고 산단 조성 협약도 마쳤다고 했지만 산단 조성이 문제가 아니라 산단의 양질의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후속적인 노력들에 대해서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그 기회발전 특구 말씀하셨는데 그 앵커 기업 선정 유치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수도권 기업들 유치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거기에 따른 기업 맞춤형 인력 양성이 또 그 충북도에서 중요한 그 사안으로 오겠다. 그리고 정주 여건 개선, 아까 부지사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들 좀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고요. 소멸 고위험 지역과 관련한 답변에서는 그 충북도만이 또 여기서도 뭐 획기적이고 좀 특징적인 이 정책들은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제안을 드리면 민간단체나 민간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좀 다양한 의견을 좀 수렴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해당 지자체와도 좀 긴밀한 협력과 좀 상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KU 학생 관련해서는 사실 KU 학생이 들어오면 일시적으로 그 지역 내에 활력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적으로 KU 학생이 도내 정주하는 확률이 많이 떨어진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KU 학생이 도내에 정주할 수 있는 여건들을 좀 많이 생각해서 그 방안들을 좀 만들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별 도비 매칭 관련해서요. 아까 말씀하신 것들 그 사업별 기준의 개념이 아니라 좀 그 기초단체의 시군 재정 형편에 따른 그 도비 주열 비율을 좀 말씀드린 거고
이것이 행정적인 것들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정말 정무적인 입장에서 도의 균형 발전을 바라봐야 되는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그 방안들을 충분히 좀 만들으셔서 우리 지사님과 상의해서 정말 우리 도민들 그리고 그 기초 단체가 우리 도가 균형 발전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있구나라는 체감적인 느낌이 올 수 있도록 좀 정책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경제가 어려울수록 사실 복지에 대한 투자는 더 필요합니다. 그 경제가 어려울 때 우리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그리고 뭐 중산층과 서민들 이 계층의 벽이 무너지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복지에 대해서 더 촘촘한 계획과 실천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